지금 여러분이 거래소에서 커피 한 잔 값에 너무나 쉽게 구매하고 있는 리플 X RP가 머지않은 미래의 페라리 같은 명품이 되어 단 한 개도 소유하기 어려운 자산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극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글로벌 금융 시스템 이면에서 진행되는 변화들은 이것을 매우 현실적인 미래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99%의 사람들이 이 자산을 아예 소유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거대한 시나리오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대중들이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며 불평하며 하나둘씩 물량을 정리할 때 세력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물량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급등이 시작될 때 여러분의 지갑에는 단 하나의 리플도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리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0억 개라는 총량이 너무 많아서 절대 가격이 상승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유동성의 실체라는 진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속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대한 수량 중에서 300억 개 이상의 물량은 이미 리플사의 에스크로 계좌에 묶여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년 이상 코인을 한 번도 이동시키지 않은 초기 대량 보유자들의 비축 물량까지 더하면 실제로 우리가 거래소에서 확보할 수 있는 유동성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진정한 공급 충격은 개인들이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플은 기관들이 글로벌 송금을 위해 사용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은행들이 수십억 달러를 단 몇 초 만에 송금하기 위해 EXRP를 브릿지 자산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현재의 1000억 개라는 숫자는 오히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느껴질 것이라는 거죠. 지난 4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SEC와의 소송을 단순히 법적인 분쟁으로만 여기셨나요? 사실 그 소송은 아주 정교하게 기획된 전략적인 필터링 과정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중들이 법원 판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리플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두바이, 싱가포르, 그리고 런던에 지사를 설립하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글로벌 금융 브릿지를 조용히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이라는 거대한 안개를 조성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이탈하도록 유도한 뒤 그 빈자리를 기관 자금으로 채울 시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제 SEC가 XRP를 상품으로 규정하며 법적 명확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마치 수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저렴한 가격으로 XRP를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오직 혼란스러운 공포 시장과 지루했던 소송 기간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근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출시를 두고 리플이 XRP를 포기했다는 잘못된 인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브릿지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RLUSD는 가치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며 XRP는 그 가치를 이동시키는 유동성 연료이자 핵심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덕분에 은행들은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 없이 리플의 네트워크를 더욱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XRP 원장에서 발생하는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가치 이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지만 모든 결제 처리는 결국 XRP 원장에서 담당하며 XRP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시너지 구조가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의 이야기에서 가장 간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동화 마켓 메이커, 즉 AMM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유동성을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업데이트인데 이것이 유통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파괴적입니다. 여러분이 XRP를 AMM에 예치하는 순간 그 물량은 공개 시장에서 사라져 파이프라인의 일부가 됩니다. 더 많은 기관이 수익 창출을 위해 이 유동성 풀을 이용할수록 우리가 접근 가능한 XRP의 공급량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여기에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영구적인 소각 메커니즘까지 더해지면 공급 부족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XRP는 점점 더 희소해지는 블랙홀 구조로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XRP는 엄청난 고가 자산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수학적인 필연성 때문입니다. 현재 스위프트가 처리하는 일일 유동성 규모는 약 5조 달러에 달합니다. 만약 리플이 이 시장의 일부를 대체하여 연간 100조 달러의 가치를 이동시켜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XRP 가격이 현재처럼
몇백 원 수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수조 달러를 송금하기 위해 필요한 XRP 물량이 너무 방대해져 시장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고 전송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즉, 막대한 가치를 단 몇 초 만에 효율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브릿지 자산인 XRP 한 개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야만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기 세력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기능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대한 촉매제는 바로 전 세계 자본의 거두인 블랙록입니다. 시장에서는 블랙록이 ETF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기준으로 운용자산 30억 달러를 보고 있는데요. 규제 완화와 자금 유입이 가속화된다면 이 수치는 순식간에 달성될 것입니다. 블랙록의 공식적인 시장 참여 선언 하나만으로도 XRP는 단숨에 수십 %의 급등을 보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라앉고 있는 법정화폐라는 배에서 내려 XRP라는 구명보트에 먼저 탑승한 행운아들입니다. 앞으로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는 세상에서 그 토큰들을 이동시키는 네트워크인 리플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지루함과 공포를 극복하고 1%의 승리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며 99%의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는 지금 여러분이 이 리플을 끝까지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플 XRP는 현재 시장 가치에 비해 그 잠재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억지로 억눌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기 전 단계에서 이 흐름을 파악하고 포트폴리오를 지켜낸다면 향후 시장 재평가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긍정적인 결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과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